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신가요? 저는 20대 직장 여성으로 현재는 남편과 이혼해서 홀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해온 데다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과 떨어지고 나니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느껴지는데요. 주변에서는 혼자 살아가게 될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해오지만 울타리가 아닌 족쇄나 다름없었던 시부모님들과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나니 무엇이든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허구한 날 로또 복권만 사면서 돈을 탕진하던 남편과 뻔뻔하고 사납기 짝이 없던 시모에게 참고만 살아오던 제가 이혼으로 복수해준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 나 주식이 떨어져서 그런데 30만 원만 출금 좀 해봐라. 로또 복권 좀 긁어서 만회하게. 주식이 떨어진 거랑 로또 복권으로 만회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래? 오히려 그러다가 돈 더 잃을 수도 있잖아. 이 사람아, 운이라는 건 원래 총량이 있는 법이야. 주식으로 꼬랐으니까 로또 복권으로 채울 수 있게 조상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냐? 나 왠지 꿈도 좋았던 것 같으니까 올 때 현금 두둑이 뽑아서 오기나 해.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이럴 때가 아니잖아. 아버님 당뇨에 몸도 안 좋으셔서 쓰러져 있으신데 병원비 나중 생각하면 미리 모아야 하지 않겠어? 이러다가 병 더 커지시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돈을 써. 어차피 푼돈 모아봤자 인생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서 못 벗어나. 한 방 크게 터뜨리려면 주식이든 복권이든 딱 붙잡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당신은 허구한 날 집에서 백수나 다름없이 집에만 있고 아버님 병 터지고 요양원 겨우 한 달 쓰고 그 뒤로는 돈 없다고 내가 다 돌보고 있잖아. 우리 1년 넘게 살아오던 집까지 팔아치워서 합가까지 한마당이면 당신도 생각이라는 걸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거참 로또 복권 오늘 운이 엄청나게 좋아지려고 그러나.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아주 기분이 잡치네. 당신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증권회사 때려치울 때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 나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해놓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상황 바뀐 것 좀 봐. 일은 나 혼자 해. 집안일도 내가 맡아. 아버님 병시중까지 해야 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통 모르겠다. 말은 똑바로 하자. 일을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프리랜서처럼 집에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 크게 터지면 너 월급 내가 1분만 해도 벌거든. 그리고 집안일은 네가 당연히 해야지. 여자인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더니 이제 당신도 어머님께 완전 다 물들었구나.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숨기고 있었던 거야? 닥치고 올 때 돈이나 들고 와. 30만 원이라고 분명히 내가 말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합가까지 하게 되고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상황이라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제 책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일에 집안일에 당뇨를 앓으시는 아버님의 병시중까지 정신이 없던 중이었는데요. 몸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힘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가족들이 저의 고생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네가 이 집에서 든든하게 기둥처럼 버텨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가끔 내가 모진 말 한다고 하더라도 본심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조금만 더 고생하자꾸나. 언젠가 우리 집에도 볕들 날이 오지 않겠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힘이 나네요. 사실 그이가 집에서 손 하나 꼼짝하지 않아서 아주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문제야 내가 말은 해보겠지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런 집안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니 싶다. 정 힘들면 내가 도와줄 테니 네가 혼자서 해보고 나한테 말을 하든지 하거라. 그러고 싶은데 요즘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요. 어머님께 제가 부탁드리기 죄송스러우니 남편한테 한번 다시 말을 해볼게요. 너 시애미가 고맙다고 하면서 눈치 봐줬더니 말이 우습게 들리니? 내가 분명 남자가 할 일이랑 여자가 할 일 구분하라고 말했잖니. 왜 자꾸 명호를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럼 어머님은 이대로 계속 아버님 아프신데도 요양병원 안 보내실 생각이세요? 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내가 약속하마. 우리 명호가 주식 일을 그래도 하고 있잖니. 걔 증권회사에서도 에이스였으니 앞으로 하는 일 족족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잠시만 네가 좀 희생해 주렴. 네가 아니면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이렇게 시어머니가 부탁한다. 응? 어머님이 하신 말씀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이 한 약조를 따르겠다고 대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뇨 외에도 다른 합병증까지 겹쳐서 더 위중해지신 아버님의 병수발을 저 혼자 책임지고 집안일에 직장까지 생활하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잘 틈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빠,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주변에 법 좀 잘 아시는 분들 없으신가? 변호사라든가 법무사 쪽으로 빠삭하신 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전 서방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잘 생각했다. 진즉에 그 집안에서 탈출하라고 하는데 왜 버티고 있나 했어. 이혼해서 탈출하려는 건 맞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니? 이혼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야, 이거사. 생각을 해봐. 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해도 내가 고생한 것만큼 충분한 위자료 받기가 애매하잖아. 그리고 내가 했던 고생들 인정받을 만한 증거며 자료도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꼬박꼬박 보고하면서 내가 병간한 거며 집안일 한 거며 직장일 한 것까지 깡그리 다 남겨놓을 생각이거든. 그래야 이 집안 돈 뜯어내서 내가 고생한 대가 받고 결혼 후에도 자립할 수 있지 않겠어? 조금 더 무르익었다가 이혼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다가 네가 너무 힘들까 봐서 걱정이다. 정말 이유는 돈 하나 때문이니? 결혼 전에는 새삼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것처럼 나 속인 남편이며 무던한 시모인 것처럼 속인 그 인간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그래. 내 인생 갈아 넣어서라도 이 집안에서 조금 더 버텨서 돈 충분히 뜯어낼 거야. 그러니까 제발 믿고 따라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그걸 따르도록 하마. 그 사이에 사돈이며 전서방한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렇다면야 내가 변호사분이랑 상담할 일도 없겠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하여튼 주변 분 중에 좋은 변호사분 꼭 알아봐줘. 알겠지? 바로 이혼하고 싶었지만 남편과 시모에게 엄청난 귀책이 있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제가 위자료를 받기에 유리한 증거들도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고 제가 순종적으로 굴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남편의 주식 일은 잘 풀릴 기미가 전혀 없었죠. 올 때 60만 원 뽑아와. 오늘 완전 주식 말아먹은 날이라 로또 복권으로 만회하게. 여보, 제발 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당신이 로또 복권으로만 날린 돈 합치면 벌써 2천만 원은 되겠다. 중독 치료부터 받고 제발 주식 일에 매진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좀 해. 야, 주식 일이 무슨 밭에서 무 뽑는 것처럼 시간 투자하는 대로 성과가 나는 일인 줄 아냐? 그것도 다 미끼를 들이워놓고 진득하게 기다리기도 할 줄을 알아야 하는 거야. 알아? 나야 주식에 대해서 당신만큼은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 하는 일 안 풀린다는 거 확실히 알고는 있어. 주식에 묶어놓은 돈도 당겨 쓰고 위태위태하다고 당신이 친구랑 말하는 것도 다 들었거든?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제발 직장 좀 가자. 자꾸 정신 나간 소리로 사람 열받게 하지 마라. 네가 머리라는 게 달려있으면 생각이란 걸 해봐. 어차피 아빠는 당뇨에 합병증까지 와서 요양병원에 보내서 입원시키는 것만도 돈억 단위로는 깨질 거야. 맞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합가할 때 팔았던 집도 나중에 새로 사야 할 거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생활보다 조금 편해지기라도 하면 좋겠어. 남편이 말을 하면 끝까지 들어 이년아. 여하튼 집도 장만하고 아빠 병원도 보내고 우리 노후도 준비해야 할 거 아냐. 그러려면 너랑 내가 월급쟁이 생활해봤자 답이 있겠냐? 답이 있겠냐고. 그래서 당신이 일확천금 노리고 날린 돈을 합치면 작은 집은 이미 장만하고도 남았어. 어머님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런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으니까 나도 삶에 낙이 없어.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왜 없어 이 여자야. 앞으로 당신 떼돈 버는 남편이랑 같이 살게 될 거라니까. 주식 대박 터뜨리고 잘 정리만 하면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월급쟁이 봉급만큼 버는 생활 가능하다고. 우리 건물 가지고 건물주 소리 듣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남편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저의 집안에 비하면 형편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도 돈 조금 더 아끼겠다고 요양병원에 시아버지를 보내는 대신 저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지쳐서 제발 일을 분담하자고 할 때마다 이러한 말로 수없이 유예를 시켜왔기도 했고, 결혼 전에 달콤한 말에 이미 속아 넘어간 적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쨌거나 집안일과 직장일과 병시중을 3년 동안 하게 되니 저는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슬슬 제가 생각했었던 이혼 계획을 실행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선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마음이 갑갑해서 묻는다. 내 나름도 알아보니까 네가 그동안 모은 자료면 이혼 문제없이 가능하고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다던데 언제쯤 그 집에서 탈출할 거니? 집안일 혼자서 다 하고 병시중에 바깥일까지 하게 된 게 거의 몇 년이 넘었고 도중에 힘들다고 몇 번이고 요청까지 했었다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혼하려고 하던 참이야. 네 시어머니랑 남편처럼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로 떼어먹으려는 건 아니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두 사람인데 설마 내가 흉내를 내겠어? 아빠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지? 힘든 거 얘기할 때 들은 척도 안 하면서 권이나 내세우다가 나중에 내가 발끈하면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거짓말로 시간 끄는 인간들이라고. 안 그래도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괘씸해서 네가 말리지만 않았어도 사돈댁 완전히 뒤집어 놨을 거다. 네가 무슨 원더우먼도 아니고 몸은 하나인데 병간의 집안일에 직장일까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그러니까 하루바삐 이혼하는 게 좋겠다는 말 아니냐?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지금까지 확실히 유리해진 시점을 기다렸던 거야. 남편도 이제 돈 슬슬 다 고갈되고 있는 것 같고, 시모한테서는 그래도 돈 나올 구석이 있는 정도니까 지금이 딱 좋겠다 싶은 시점이네. 그리고 내가 말했었던 각오에 대해서도 아직 기억나? 그래. 네가 없으면 아예 생활이 안 돌아갈 정도로 필요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후회하게 해줄 거라며. 처음에는 애가 무슨 고집을 부리나 싶을 정도였는데 기어코 독하게 버텼구나. 아빠, 딸,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내 인생 망친 인간들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 남편과 시모에게 속아 사기 결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이혼을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했었고, 이제 결정만 내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고생해왔던 저를 불쌍히 여긴 하늘이 기회를 준 것일까요? 당시에 저는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거의 한계에 다다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과로로 회사에서 아예 기절을 해버리게 됐죠. 어머님, 저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실려왔어요. 죄송하지만 시아버님 식사 좀 부탁드릴게요. 야, 이 정신 나간 년아. 지금 네 시아비가 밥 못 먹어서 골골거리는 거 간신히 발견해서 내가 살려놨다. 건강한 애가 좀 힘들다고 쓰러졌다는 핑계나 대고 기만질 하려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 정말 다치는 바람에 몸이며 마음이며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로로 며느리가 고생했으면 고생했다고 솔직하게 말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고생해야 내가 고생했다고 말을 해주지. 집에 오면 세탁기 있겠다. 씻기 세척기 있겠다. 따뜻한 물도 나오겠다. 네가 대체하는 게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생색이니. 더군다나 나나 명호나 별로 먹지도 않아서 밥 차리는 것도 힘들지 않을 텐데. 어머님, 남들한테 물어보고 제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직장, 집, 병시중까지 3개 다 하면서도 실망하게 해드린 적 365일 중에 얼마나 되는데요? 오냐, 말 잘했구나. 365일 동안 얼마나 실망하게 했냐고 물었니? 너는 하루하루가 나한테 실망스러운 며느리였다. 에라 정신 나간 년아. 시아버지가 아픈데도 지 힘든 것만 내세우면서 가족들한테 책임이나 전가하려는 년.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내 시절 들려주면 아주 까무러치기라도 하겠구나. 응? 어머님 때가 어떤지는 제가 알 바 아니죠. 지금 제가 당장 죽을 것 같고 저랑 비슷한 나이대 여자들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힘들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머님도 원시시대 여자보다는 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집안 가장 큰 어른인 시아비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아주 어른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구나. 이 싸가지 없는 것, 당장 들어와라. 집에 들어오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줄 알고 있거라. 알겠니? 하, 미친년. 너나 집에서 딱 기다려.
뭐? 미친년? 너 지금 시모한테 미친년이라고 했니? 그래, 과로 때문에 힘들어서 병원 왔는데도 싸가지 없다느니 왜 안 챙겼냐느니 이런 소리 들을 줄은 몰랐네. 집에 댁 잘난 아들 처박혀서 주식에 투자한다고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던데 그 인간을 시키지 그랬냐? 이게 어디 하늘 같은 남편에 대고 막말을 해. 너 당장 튀어오거라. 가만히 둬선 안 되겠구나. 너나 집에서 딱 기다리라고 이 미친 여자야. 저는 그동안 시집살이와 일, 시부의 병시중까지 3년을 병행해서 쓰러지고 말았고 링거를 맞아 간신히 회복된 몸으로 집에 갔습니다. 그간의 서름을 갚아줄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제가 흉흉한 표정을 짓고 있자 튀어오랄 때는 언제고 겁을 집어먹은 시모는 문에 서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 밥이나 얼른 차리라고 하더군요. 겁을 먹었으면서도 여전히 강압적인 그 말투에 화가 났던 저는 대답 대신 시댁에 있는 그릇이며 반찬통을 집어던지고 개박살을 내는 등 아주 난장을 피워놨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던 남편은 무슨 소란이냐며 나오더니 저의 따귀를 때리려고 손을 들더군요. 저는 지지 않고 그 면전에 출금해온 100만 원을 집어던졌습니다. 로또 값에 깨진 시끼며 반찬값이나 하고 얼른 이혼이나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요. 설마 아니 이런 초강수를 둘 줄 몰랐던 것인지 벙찐 표정을 짓던 시모와 남편의 모습을 보니 속에 있던 채증이 한 번에 풀리는 기분이었는데요. 집을 빠져나오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와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죠. 내가 생각을 해보니 너한테 좀 표현이 과했었던 것 같구나. 늙게 되니 입이 주책인가 맘이랑 다르게 말이 불쑥불쑥 나갈 때가 있어. 미안하다. 맞아. 엄마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고 나도 이번 일로 나름대로 반성했거든. 그런데 솔직히 당신도 반찬이며 그릇 박살낸 건 좀 아니잖아. 인정하지? 그래도 이번엔 당신이 저지른 잘못 용서해 줄 거거든. 생각을 해봐라. 너희 이혼하게 되면 애가 주식에 매진할 시간 줄지. 내가 이 늙은 몸 이끌고 명호 아비까지 돌보고 집안일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니? 이 와중에도 댁들 미래 걱정이나 하는 거 보니까 견적이 충분히 나왔어. 나는 이혼 물릴 마음 없으니까 꺼져. 내가 용서해주겠다잖니. 이번 기회 놓치면 너 정말 후회한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게 될 게 후회고 저는 인생 아주 편해질 것 같으니까 남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그간의 확실한 고생에 대해서 증거자료 또한 충분하니 이를 인정받아 두둑한 위자료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보라는 게 정말로 있는 것인지 저를 대신해 집안일을 혼자 하느라 무리한 것인지 시모는 허리 디스크를 앓게 됐다는 소식 또한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던 주식 일을 관두고 증권회사에 들어가게 된 남편은 회사 일과 병시 중의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었죠. 병으로 쓰러진 시부모에게 죄송한 마음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가 죗값을 치른 셈이니 동정하지 않고 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여자로 국밥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엄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해왔지만 저의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같은 독종의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들은 결코 만나본 일이 없을 거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틱틱거리긴 해도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해왔던 남편은 절 기만하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등에 업고 저에게 매일같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뻔뻔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죗값을 받기까지의 일을 얘기해볼까 해요. 엄마 김서방이 이번에도 500만 원만 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 김서방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지. 김서방, 우리 힘들 때 도와줬던 거 잊으면 안 된다. 사람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도 자꾸 이런 말 꺼내기가 미안해서 그렇지. 김서방이 우리 아빠 5천만 원 넘게 도와주고 또 식당 재건할 수 있도록 힘써줬다지만 솔직히 계산적인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 가족 간에도 돈 문제에 얽히면 남 되는 게 요즘 세상이지 않니? 그런 거 생각하면 김서방은 그저 딱 부러진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서방이 우리 식당 어려웠을 때
5천만 원 안 보태줬어 봐. 네 아빠 갑자기 돌아가시고 정신없는 와중에 그 돈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 하지 않았겠니? 그거 생각해서라도 너 앞으로 김서방한테 더 잘해야 돼. 알지? 아니까 나도 엄마한테 이런 말 그래도 마음 편하게 하는 거잖아. 엄마가 나랑 김서방 관계 생각해서 배려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도 있고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너가 지금 식당 일 열심히 하면서 아빠 사업 잘 이어받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 마음은 든든하다. 참, 김서방 하는 사업 잘 풀릴 수 있게 장모가 항상 응원한다는 거 전해주고. 요즘 김서방이 바빠서 통볼 시간이 없구나. 알겠어, 엄마. 저와 엄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사업가인 사람이었지만 명목이 그럴 뿐 돈은 대부분 아빠의 식당을 물려받은 제가 벌고 있었는데요. 과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쓰러지시는 바람에 식당까지 망할 뻔한 상황에서 남편이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준 덕분에 많이 회생할 수가 있었답니다. 가게를 그 뒤로 잘 꾸려나간 것은 엄마와 제 노력 덕분이라지만 그 돈이 없었더라면 가게는 폭삭 주저앉았을 상황이었기에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과 죄책감을 갖고 있던 저였죠. 시모는 그런 저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매일같이 어려운 요구며 선물을 요구해 왔었고요. 예, 이번에 밍크 코트 아주 이쁜 게 하나 나왔더구나. 홈쇼핑에서 봤는데 네가 선물을 해주면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좋은 거겠네요. 고급스러운 거 잘 보는 안목이 있으시니까요. 너 지금 이시모가 비싼 물건 또 요구한다고 비꼬는 거니? 아니요. 제가 비꼬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해세요, 어머님. 너 사돈 양반 뇌출혈로 쓰러지고 식물인간 돼서 가게 그대로 망할 뻔했을 때 우리 아들이 5천만 원 도와준 덕분에 지금 가게 건사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니? 덕분에 돈 모아서 좋은 집도 이사 갈 거고 덕분에 더 번창할 건데 이 시모한테 밍크 코트 하나 선물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알죠, 어머님. 그저 저는 어머님 안목이 뛰어나다는 거 칭찬했을 뿐이에요. 밍크 코트 주문하시는 거 어디로 전화 걸면 될까요? 제가 시켜서 배송 보내도록 할게요. 귀찮게 그런 것까지 시키고 싶지는 않구나. 그냥 300만 원 정도만 일단 붙여보거라. 그리고 너도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어렵지 않게 알아서 선물도 좀 하고 용돈도 넉넉하게 보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화려한 옷을 입어야 그나마 주름도 좀 감춰지고 나이살도 가려지지 않겠니? 어쨌거나 코트 살 돈 전달하면 이시모가 맘을 달게 받으마. 네, 어머님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참 조만간 생신이신데 그걸로 선물 대신 하는 걸로 할까요? 너 내가 하는 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구나. 생일 선물이랑 너가 나 걱정해서 챙겨주는 선물이랑 결이 같니? 자꾸 무슨 숙제 처리하듯이 한꺼번에 해결할 심사를 보이는데 나는 그게 영 불편하단 말이다. 이시모를 네가 얼마나 속물적인 사람으로 보나 싶기도 하고 언짢다 이거야.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더 신경 쓸 테니까 노여움 푸세요. 당신 우리 엄마 많이 화나게 했다며? 밍크 코트 그거 얼마 한다고 그래? 까탈스럽게 사람도 참. 내가 당신한테 도움 준 거 5천만 원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코트 그 돈이 아쉬워서 엄마 기분을 나쁘게 한다고? 당신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미안해. 나도 어머님한테 돈 얘기로 서운한 마음 드리고 싶지 않았어. 근데 자꾸 요구하시니까 나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당신도 최근에 돈 달라고 요구한 적 있었고. 대체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하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거 아니잖아. 장인어른 잘 돌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휘청거린 거 기억 안 나? 그때 나도 사업하는 것 때문에 자금 많이 쪼달릴 때였다는 거 기억하고는 있어?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 내놓는 수준으로 헌신하고 희생을 한 거라고. 그런 거 보면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엄마한테 지금 300만 원 주는 상황도 감사한 거라고. 옛날에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때 생각하면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솔직히 당신이 많이 도움 준 건 기억하고 있고 고맙게 생각은 해. 그런데 아가씨가 힘들 때 집 장만하는 거 보태주고 어머님이 이 선물 좋다 저 선물 마음에 든다 하실 때 또 선물해 드리느라
돈 나간 게 이만저만 아니잖아. 당신 사업에도 보탠 거 생각하면 액수만으로 따졌을 때 5천만 원은 이미 갚고도 남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안 된다는 거야. 10년 전쯤 5천만 원이랑 지금 5천만 원이랑 값어치가 같은 줄 알아? 당시에는 1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았다고. 그때 물가랑 지금 물가랑 왜 자꾸 똑같이 생각을 하냔 말이지. 계산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정말 계산적으로 한번 따져볼까? 알겠어, 알겠으니까. 화 풀어. 참, 엄마가 언제 한번 얼굴 보자고 하시던데 시간 한 번쯤은 내보는 게 어떨까? 말했잖아. 나 사업 때문에 요즘 한창 정신없을 시기고 예민할 시기라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마음 없으니까 당신이랑 장모님이랑 알아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놀러 가. 그리고 집 알아보고 있다는 거 철저하게 신경 쓰고 요즘 전세 사기다 뭐다 말 많은데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하라고. 알겠어? 당연히 신경 쓰고 있지. 걱정 놓아두셔. 집 장만하는 문제만 아니라 가족 문제로도 좀 신경 안 쓰게 해달란 말이야. 남편은 저의 힘든 문제를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았고 본인의 엄마와 여동생만 싸고 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나 제 편을 들어주는 초등학생 아들, 딸들이 아니었다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죠. 남들이 보기에야 돈 잘 벌겠다, 풍족하겠다, 순해 보일 가정일지 몰라도 고된 식당 일과 마음고생으로 골마 들어가고 있던 저였습니다. 특히 나날이 뻔뻔해지는 데다 자질구레한 부탁까지 시키는 시모가 문제였죠. 요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데 아주 재미가 지더구나. 그런데 핸드폰이 하나 더 있어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기 하나만 개통해 줄 수 있겠니? 요금은 네가 내주도록 하고. 요금을 더 낼 필요는 없고 게임만 하실 거면 공기계만 장만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쪽은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 그런데 애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예. 내가 너한테 부탁을 했지. 우리 손주 손녀들한테 부탁을 했니? 걔들한테 부탁을 할 일이었으면 걔들한테 연락을 했겠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그 방법을 몰라서 너한테 묻잖니? 남는 핸드폰이 있으면 이 시모한테 갖다 바치던지 공기계인지 뭔지를 장만해주든지 네가 알아서 수를 쓰란 말이다. 장사하면서 이것저것 사업 수완 쌓을 일도 많았을 텐데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이 시모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정해주지 않으면 네 생각대로 해법도 못 내놓는 거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한번 방법 찾아볼게요. 바쁘긴 하지만 시간 내서 기계도 적당한 걸로 알아보고요. 알아보겠다고 하면 되지. 왜 사족을 붙이고 있어? 빨리 하거라. 나 심심하니까 얼른 처리하란 말이다. 이젠 하다 본인이 즐길 게임을 위해서 핸드폰 장만까지 떠맡기는 시모의 모습에 화가 치밀었죠. 엄마에게 이 문제를 하소연하자 엄마도 탄식을 하시더니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는 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 핸드폰 장만하고 이러는 것도 돈 될 거다. 그냥 네 아빠 핸드폰 갖다 주는 건 어떻겠니? 아빠 유품이라고 소중하게 보관하라고 할 땐 언제고? 시모가 달라고 할까봐 분실했다고 엄마가 거짓말까지 했던 거잖아. 그야 그렇지. 그런데 이제는 네 아빠 물건에 괜히 의미 부여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네 아빠가 물려준 식당 하나 든든하게 안고 가면서 아빠 매일 추억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겠니? 하긴 그것도 그렇네. 유품이니 추억이니 의미 부여하다가 아까운 시간이며 돈 날리지 말고 재활용하면 좋잖니. 맞아. 엄마 말이 100번 오라. 어차피 어머님 고사양 핸드폰 필요한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들 죄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네. 요즘 나가는 돈도 많은데 이런 거에서라도 아끼면 좋기도 하고. 시모의 욕심 때문에 숨겨뒀었던 핸드폰을 결국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던 저는 아빠의 핸드폰을 초기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빠가 숨을 거두던 시기에는 그저 아빠의 손길이 닿은 것만 봐도 눈물이 났고 그 이후로는 바빠 정신이 없었던 핸드폰이었기에 그 내용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초기화를 할 때 하더라도 아버지와의 추억은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사진부터 메시지 등을 보관해두려고 살피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아빠의 핸드폰을 알게 된 사실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그이랑 아빠랑 나눈 대화 좀 보라고. 무슨 소리니? 갑자기 얼굴빛이 파래져서는. 장인 사위 간에 뭔 대화를 나눴길래 그래?
설마 네 아빠 뭐 숨겨둔 마누라라도 따로 있었다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설명 듣지 말고 일단 한번 봐. 김서방이랑 아빠랑 나눈 대화 내용 한번 보라고. 아빠가 김서방한테 돈을 빌려줬던 거였다고. 어디 보자. 어머머, 어머. 세상에. 네 아빠가 김서방한테 돈을 빌려줬었던 거 맞니?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이거 보고 눈을 의심했다니까? 그것도 2억 원이나 빌렸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 2억 빌린 거 나랑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해놓고 아빠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꿀꺽 해버린 거잖아. 심지어 5천만 원 갚은 것도 아빠가 보채니까 그제서야 갚아놓고는 돌아가시니까 힘든 거 도와줬다고 말 바꾼 거고 빚 중에 일부 갚은 것에 불과한 걸 은혜인 양 우리 속여왔다는 거지. 김서방. 아니, 그놈이 우리한테 이때까지 감쪽같이 숨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정말 사람이 왜 그렇게 뻔뻔한지 모르겠구나. 세상에 기가 막혀서. 안 되겠다. 이놈을 당장 요절을 내든지 해야겠다. 안 돼, 엄마. 이대로 추궁해봐야 발뺌만 할 거고 그동안 우리한테 한 짓거리 다 되돌려줄 수도 없을 거야. 그럼 어쩌게? 증거 더 확실히 찾아야지. 소송에서 돈 다 받아낼 거고. 그래, 잘 생각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가 있니? 네 시모도 그렇다. 이때까지 김서방이 우리 국밥집 어려웠을 때 도와준 걸로 온갖 생색 내면서 너한테 자질구레한 일 다 떠맡기고 말도 안 되는 요구들 해댔잖니? 노인네가 탐욕은 많아서 매일같이 주렁주렁 걸칠 것들 살궁리만 하고 말이야. 그런데 김서방이 우릴 도와준 게 아니었다고? 그 늙은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구나. 어쩌면 이 문제 미리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파헤쳐봐야 알겠지만 이제 앞으로 그 모자한테 더는 안 휘둘리려고. 애들은 어쩔 생각이니? 어차피 싸돌아다니기만 하고 아빠 노릇 하나도 안 하는 인간이야. 헤어진다고 하면 애들도 잘 알아듣겠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더는 부부 생활 유지하고 싶지 않아. 잘 생각했다. 그런 쓰레기랑은 얼른 결별하는 게 100번 1000번 옳지.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아니었다면 이 진실을 영영 알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결혼 생활로 하루하루 메말라가던 제게 어서 벗어나라는 아빠의 메시지처럼 들릴 지경이었죠. 진실을 알게 됐던 그날로부터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기도 하고 몰래 따라다니기도 하며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싸그리 수집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숱한 술집 여자들과 놀아나고 있는 것은 물론 사업을 빌미로 여기저기 투자할 사람들을 모으며 사기 행각을 준비 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생각한 상황에 남편이란 인간은 그저 돈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죠. 이번에 집 사는 건 당신 명의로 해. 내 명의로 하면 세금이며 보유 자산이며 여러 문제로 좀 까다로워질 것 같으니까. 대신 온전히 당신 재산 아니라는 거는 반드시 명심하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어. 당신이나 나나 각각 투자해서 산 집이니까 공동 소유로 하잔 거잖아. 그치? 나 앞으로 사업하는 동안 자주 집들이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솜씨 잘 발휘하고 국밥집 사장인 거 절대 티내지도 말고. 국밥집 하는 게 뭐가 어때서?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인데 마누라가 국밥집 사장이라고 하면 쪽팔리잖아. 차도 외제차가 멋이 나는 거고 국산차 몰고 다닌다고 하면 무시받아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니까 당신이 안 되는 거야. 장사를 말이야. 더 스케일 크게 키우고 확장해 나가려면 이런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좀 장착해보라고. 엄마한테도 앞으로 더 잘하고. 어머님한테 내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밍크 코트 사드렸고 손이 허하다고 하셔서 반지도 장만해드렸어. 목 주름 가린다고 비싼 목걸이도 요구하시는 분한테 또 어떻게 잘하라는 거야? 그렇게 돈으로만 따지는 마인드가 글러먹었다는 거야.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이딴 식으로 굴면 안 되지 않을까? 이딴 식이 어떤 건데? 또 이거 버릇 나오네. 생각을 해봐.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어려울 때 내가 5천만 원 도와줬잖아. 그거 생각하면 엄마나 나한테 평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뼈가 녹도록 일하고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준 거잖아. 막말로 그때 나 당신 손절하고 이혼해버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고 가준 덕분에 당신 회생한 거야. 경제적 격차가 나는 아내를 도와줘서 나랑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준 거라고. 비슷한 수준? 그래, 당신 이야기 잘했다. 사업한답시고 매일같이 뻘뻘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한 달에 당신 얼마나 버는 거야? 그걸 알아야 나도 당신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많이 번다 말만 하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드러나 보자. 그런 건 당신이 알 필요가 없어. 어차피 얘기해봤자 복잡해서 알아듣지도 못해. 당신이라는 사람을 따라잡으려면 얘기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아서. 얘기해봐. 그래야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지. 모자라면 공부라도 해서 당신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말이야. 어차피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는다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나 잘 기억해두고 실천에 옮겨. 엄마 잘 돌보는 것 말고 애들 교육도 신경 쓰는 거. 그게 1순위야. 아빠가 밖에 돌아다닌다고 애들이 아빠를 무슨 돈 버는 기계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 당신이 그런 생각 안 들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라고. 아버지 존경할 수 있도록. 애들이 당신 존경 안 하는 건 당연하지. 매일같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애들이랑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아서 그런 거잖아. 난 이때까지 집안일하고 어머니 모시고 가게 일까지 하면서도 애들 잘 돌봤어. 엄마도 도와주고 있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놀러만 다니고 손주랑 손녀 문제는 전혀 신경도 안 쓰시잖아. 어머님이든 당신이든 누군가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문제 아닐까? 당신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오냐 잘 들어도 모자랄 판에 왜 갑자기 삐딱선이래? 내가 왜 이러는 것 같아? 당신이 이유를 말해봐. 기회를 줄게. 이거 왜 이래? 나 떳떳한 사람이고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야. 이때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헌신해온 남편한테 그딴 말밖에 할 게 없어? 그래, 본인은 항상 잘났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떳떳한 척을 해대고 무리한 요구까지 해대는 남편, 제가 슬쩍슬쩍 약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건드리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폭로당하고 전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 주변 지인들에게 이런저런 말로 꿰어 투자까지 받은 남편인지라 인생이 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집까지 장만해놓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모은 증거들을 놓고 신고할 상황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시모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제게 또 무리한 요구를 해댔습니다. 애미야, 이번에 40평 넘는 집 샀다고 들었다. 마침 아주 잘 됐구나. 잘 됐어. 축하해 주시는 거 맞죠? 마침 잘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오늘은 네가 이 시어미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구나. 마침 잘 됐다는 거는 네가 해줄 일이 생겼다는 뜻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애들이랑도 다 얘기 끝난 거니까 잠자코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준비나 하거라. 네 시누이 이번에 임신한 거 알지? 거기 딸린 애만 내시니까 시누이랑 집 바꿔 살거라. 집을 바꿔 살라고요? 이번에 장만한 새 집을요?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소리 하네. 왜 자꾸 묻고 있어? 그래, 맞다. 집을 바꿔서 살란 말이다. 어차피 명의는 네 걸로 되어 있으니 명목상 주인은 너이기도 하고 어려울 거 없잖니. 어려울 거 많죠. 딸이 사는 집, 그렇게 모자란 편 아니다. 애 내신 집이랑 애 이제 둘인 집이랑 비교해보면 누가 양보를 해야 될지 뻔한 일 아니니? 잔말 말고 이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 이 모자란 거사. 모자란 것? 뭐래 정신 나간 할망구가. 뭐? 정신 나간 할망구? 너 미쳤니? 그래, 미쳤다. 아직도 내가 네 며느리로 보이니? 당신 누구야? 우리 며느리 핸드폰 주운 거야? 피싱인가 뭔가 그거인 것 같은데 어림도 없다. 내 돈 한 푼도 못 주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관둬. 나 얼마 전까지 당신 며느리였던 사람이고 이제 곧 이혼할 거란 얘기야.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그동안 다 조사해봐서 알아버렸거든. 심지어 우리 아빠가 빌려줬던 2억 당신도 알고 있었더만. 그래놓고 그걸 모른 척 아들이 받은 은혜인 척하면서 이때까지 엄마랑 나 속여왔던 거고. 그걸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안 게 중요해? 당신 이제 아들이랑 같이 인생 망할 준비나 하셔. 애미야, 일단 진정하렴. 내가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해주마. 이미 다 조사해봤다니까? 설마 사돈 양반 핸드폰 뒤져본 거니? 그거 분실해서 못 찾았다고 하지 않았었니? 당신 덕분에 찾았다고 해두자. 너
이 시모한테 거짓말한 거니? 사돈 양반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한 거 맞지? 대답해보거라. 이 뻔뻔한 거사 대답해보라고. 웃기시네. 아빠한테 2억 받은 거 입 닫고 있던 당신들만 할까? 뻔뻔하기로 당신 모자만큼 뻔뻔한 사람이 있겠냐고. 나 증거 다 모아놨고 변호사한테 이미 상담도 받은 상태야. 이혼 소송 들어갈 거고 그동안 나랑 엄마한테 받아갔던 것들이며 아빠한테 짐 빚지며 죄다 소송 걸어서 토해내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애미야, 잠깐만 들어보거라. 너가 그렇게 하면 우리 집안 다 망한다. 안 그래도 그간 아들 사업 때문에 돈 보태고 여기저기 끌어당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니? 이실직고 하자면 아들이 이 일에 동의한 것도 딸이 대출받아서 투자해준 덕분이란 말이다. 네가 이러면 10년이나 알고 지낸 내 남편이며 시모며 죽이겠다는 얘기다. 정말 그렇게 해야 속이 후련하겠니? 당신이란 인간들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어. 죽든 말든 나로선 상관할 바 아니지.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빌게. 응? 제발 좀 이 시모 좀 용서해다오. 시모는 울면서 호소를 해왔지만 저는 전혀 마음을 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남편과 함께 엄마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손이 닳도록 빌었지만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죠. 여보, 진짜 이럴 거야? 이혼 소송이라니. 그리고 애들 양육권이라니. 당신 지금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 애미야, 이건 아니다. 애들을 사돈 양반이며 너며 일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면 가정이 파탄나는 건데 정말 괜찮겠니? 애들 생각해서라도 마음 돌려야 하지 않겠니? 댁들 같은 인간이랑 가족으로 지내는 게 애들 미래에도 더 안 좋을 것 같아. 재산 다 토해낼 생각하고 있고 앞날이 망하든 말든 난 전혀 신경 쓸 문제 아니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경찰 관계자한테 듣기론 자금 투자랍시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마구잡이로 돈 끌어당기고 있던데 그것도 죗값 치를 준비하시고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인생 망하고 감옥 가게 되면 엄마랑 동생은 어떡하는데? 엄마 요즘 몸도 안 좋아서 돌아다니는 것도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야. 동생은 임신해서 먹고 살 길도 막막하다고. 이 사실 알려지면 일가 친척들 다 난리 난다니까. 동생 나 때문에 대출 몰래 받은 것도 있는데 걔 이혼당할지도 모른다고. 목숨 한둘 걸린 것도 아닌데 정말 이렇게 우리 가족을 파멸로 이끌어야 되겠어?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지. 아빠 돌아가신 이후로 이때까지 나랑 엄마 괴롭혀 왔었잖아. 그거 생각하면 한참은 모자라. 여보, 제발 마음 돌려. 지금 경찰들 조사받고 있는 것도 잘 끝날 문제야. 해결될 수 있다고. 사업도 반드시 잘 풀릴 거니까 나한테 오해하고 있는 거 있으면 다 풀어. 그건 법이 심판할 일이겠지. 나는 당신한테 내 목 받아내면 그뿐이야. 그러니까 꺼지라고. 여보,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이 미친 것들아. 저는 그렇게 남편과 모를 매몰차게 쫓아냈습니다. 추위에 떨며 밤새도록 제 앞에서 빌겠다며 기세가 높던 두 사람이지만 인근 주민의 시끄럽다는 신고로 인해서 결국 물러가고 말았죠. 저는 남편과 신모와 안전하게 결별하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재산의 상당 역시도 되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 이후 남편은 전 재산을 잃고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고요. 졸지의 부모님이 이혼하게 된 것도 모자라 아빠가 사기꾼으로 감방까지 가게 된 아이들이지만 생각보다는 이 사태를 아무렇지 않은 듯 의연하게 넘기고 있답니다. 남편이 아마도 아이들에게 별다른 사랑을 주지 않았던 탓일 것이고 아이들이 이 엄마를 어린 마음에도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의 어른스런 모습에 가슴이 먹먹한 한편 기특하기도 한 마음이네요. 결별로 인해 상처가 생기긴 했지만 이것이 바른 길이라 믿기에 용기를 내어 계속 나아가 보려고요.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면수심의 모습으로 저와 엄마를 이용해왔던 남편도 뻔뻔하게 저를 착취해왔던 시모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